안녕하세요. 저는 한도연입니다. 올해 60이고 이 회사에서 35년을 보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제 인생에서 가장 이상한 하루였기 때문입니다. 이상하다는 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는 정도의 의미입니다. 오후 3시쯤이었을 겁니다. 인사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장민재 팀장이 잠깐 시간 좀 내달라고 하더군요. 그 친구,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쯤 태어났을 나이인데 벌써 팀장이 되었으니 참 세월이 빠릅니다. 인사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무슨 일인지 짐작도 못했어요. 혹시 새로운 프로젝트 이야기일까 아니면 후배 교육에 관한 상담일까 하는 생각들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인사실 유리병 너머로 사무실이 훤히 보였어요. 동료들이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이 평소와 다를 바 없어 보였죠. 복사기 돌아가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장민재 팀장이 책상 위에 정리된 서류들을 가리키며 말을 시작했어요. 인력 구조 조정표라는 제목이 보였고 거기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선배님, 규정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이 들려왔어요. 저는 그때 아직 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제 것 같지 않았어요. 몸이 먼저 굳어버렸고 머릿속엔 입사 첫날의 악수가 떠올랐습니다. 25살 한도연이 설레는 마음으로 현장에 나간 첫날의 사진도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모욕감과 허무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겉으로는 담담한 척할 수 있었어요. 35년 동안 쌓아온 자부심이 흔들리기 시작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침착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민재 팀장도 편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 친구 나름대로는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지만 저에게는 차가운 제도의 목소리로만 들렸습니다. 회사를 나서며 저는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퇴근 시간도 아닌데 왜 나왔나 싶어서 뒤돌아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다시 들어갈 용기는 없었습니다. 대신 집으로 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을 샀어요. 집에서 혼자 마시려고요. 집에 들어서니 윤정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저를 보고 잠깐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 특유의 센스라고 할까요? 무슨 일인지 대충 눈치챘을 거예요. 35년을 같이 살면서 서로의 표정쯤은 읽을 수 있게 되거든요. 식탁에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된장찌개가 놓였지만 우리의 대화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다은이가 회사에서 돌아와 함께 저녁을 먹었는데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걸 느꼈는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빠, 잠깐 쉬는 것도 기술이라고 조심스럽게 위로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화가 났어요. 저는 쉬고 싶어서 이런 상황이 된 게 아니거든요. 윤정이는 더 현실적이었습니다. 이제 건강이 먼저라고 하면서 보험 서류를 꺼내더군요. 언제 준비해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나름대로는 이런 상황을 대비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체면보다는 살림살이를 먼저 챙기는 게 윤정이 스타일이니까요. 그래도 고마웠습니다. 누군가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자라고 있었어요. 나는 버려진 게 아니라는 생각이 점점 커졌습니다. 35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하루아침에 무가치해질 리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다만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거실에는 포근한 조명이 켜져 있었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다은이가 어렸을 때 제가 밤샘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서 사온 빵과 우유가 생각났어요. 그때는 피곤해도 뿌듯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허전한지 모르겠습니다. 가족들의 현실적인 조언에 감사하면서도 분노가 뒤엉켰어요. 억울함이 자존심으로 바뀌면서 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윤정이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는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한 대 피웠어요. 원래 끊었던 건데 오늘은 예외로 하기로 했습니다. 담배 연기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일부터 뭘 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오전 사무실에 나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주말에도 일이 있어서 나오곤 했는데 이번에는 다른 이유였어요. 개인 물건들을 정리하러 온 거죠. 주말이라 사람이 거의 없었고 건물 전체가 조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제자리로 가서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35년 동안 모인 것들이 참 많더군요. 회사에서 받은 금속 명찰, 오래 써서 모서리가 다른 수첩, 처음 담당했던 프로젝트의 도면들. 하나하나 꺼낼 때마다 그때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처음에는 정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먼지가 떠오르는 햇빛 줄기가 책상 위로 비쳤어요. 고요하고 낡은 분위기였죠. 대화할 사람도 없으니 혼잣말이 늘어났습니다. 이걸로 끝인가 하는 말이 저도 모르게 나왔어요. 종이 상자에 마지막으로 커피 머그를 넣으면서 말이에요. 그 머그는 10년도 더 된 것인데 손잡이가 살짝 금이 가 있어도 계속 쓰던 거였습니다. 첫 대형 프로젝트 때 일이 생각났어요. 그때 제가 실수를 해서 공기가 늦어질 뻔한 적이 있었는데 최기철 형이 밤새워서 같이 문제를 해결해 줬거든요. 그때 기철이 형이 말했어요. 실수는 경험이고 경험은 자산이라고.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면서 배운 게 많았어요. 분노가 상실감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일 중심으로 살아왔던 제 자아가 공백을 마주하게 된 거죠. 어떻게 그 공백을 견뎌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상자에 물건들을 다 넣고 나니 책상이 휑하니 비어 보였어요. 다른 사람이 앉을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 문을 닫고 나올 때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작은 장례식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뒤돌아봤지만 이미 문은 닫혀 있었어요. 35년의 시간이 한 개의 종이 상자 안에 들어가 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그 상자를 들고 있는 제 손이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월요일에 작은 환송회가 있었습니다. 회사 근처 소박한 식당에서 몇몇 동료들이 자리를 마련해 줬어요. 최기철 형도 왔고 장민재 팀장도 예의상 참석했습니다. 젊은 직원들 몇 명도 얼굴을 비췄지만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확인하느라 바빠 보였어요. 요즘 세대들은 한자리에 있어도 각자만의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철이 형이 첫 잔을 따라주면서 말했어요. 회사란 원래 사람보다 오래 산다고 그냥 툭 던지듯이 말이죠. 그 말이 위로인지 체념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35년을 함께한 동료의 말이니까 그 속뜻을 대충 알 수 있었어요. 그 사람도 마음속으로는 이미 회사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장민재 팀장은 예의를 갖춘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배님의 경험은 존중한다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하지만 문장 사이사이에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그 친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저에게는 차가운 예의로만 들렸어요. 세대가 다르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저도 모르게 농담 섞인 반문을 던졌어요. 경험이 과거가 되는 순간이 언제냐고 물었습니다. 자리가 잠깐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더군요. 분위기가 밝긴 했지만 얕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예전 회식 때의 거친 농담과 진솔한 대화가 그리워졌어요. 그때는 서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가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봤어요. 체념과 자조가 뒤섞인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의 시대성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정말 제가 시대에 뒤처진 건가 아니면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는 건가? 답을 찾기는 어려웠지만 적어도 질문은 분명해졌습니다. 기철이 형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회사가 사람보다 오래 산다는 말.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회사 없이도 자신만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환송회가 있은 지 며칠 후 퇴근길에 골목 카페를 지나다가 익숙한 얼굴을 봤습니다. 오소라였어요. 5년 전쯤 함께 프로젝트를 했던 후배인데 지금은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 아이가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서로 안부를 묻다가 자연스럽게 함께 앉게 됐어요. 소라가 말하길 요즘 현장 운영이 쉽지 않다고 하더군요. 젊은 직원들은 빠르게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문을 구하고 싶다면서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 의견을 궁금해한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대화가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현장은 알고리즘보다 느리게 움직인다는 소라의 말에 저는 느리지만 정확해야 한다고 답했어요. 작은 카페 조명 아래에서 우리는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호기심이 번지는 느낌이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소라의 초기 발표를 도와줬던 기억이 겹쳐졌어요. 그때 그 아이는 패기가 넘쳤지만 현실 감각이 부족했거든요. 지금은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의 복잡함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감정이 상실에서 미세한 불씨로 바뀌는 걸 느꼈어요. 피평가자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는 감각이 새로웠습니다. 35년 동안 쌓은 경험이 완전히 무용지물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만 그 경험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다시 배워야 할 것 같았습니다. 즉답은 피했지만 마음속에는 내일의 약속이 조용히 생겼어요. 소라와 다시 만나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평소보다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기분을 좋게 만들었습니다. 소라의 사회적 기업 현장에 나간 첫날은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청년 팀원들과 보고 체계를 두고 충돌이 벌어졌어요. 저는 오래 써온 방식대로 단계별 점검과 안전 규정을 강조했는데 그 아이들은 데이터에 기반해서 실시간으로 수정하는 민첩한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그 방식으로는 변수가 생긴다고 제가 말했더니 그래서 실시간으로 수정한다고 대답하더군요. 팽팽한 공기가 흘렀어요. 서로 다른 언어로 대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예전에 실패를 막았던 보수적 판단들을 근거로 제 방식을 고집했어요. 경험이 말해주는 위험 신호들을 무시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작은 사고가 날 뻔한 순간 한 청년이 재빠른 조치로 문제를 해결했어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 박자 멈췄어요. 제 방식이 항상 옳은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었고 젊은 세대들은 그 변화에 맞는 새로운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부터는 대화 방식을 바꿨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대신 그들의 방법을 먼저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제 경험을 덧붙이는 식으로 조율했습니다. 놀랍게도 두 방식이 결합되니 더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보수적인 안전성과 혁신적인 효율성이 균형을 이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윤정이에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젊은 친구들에게 배웠다고 가르치는 것보다 배우는 게 더 재미있을 수도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정이가 웃으며 답하더군요. 당신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고 고집쟁이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유연하다고 말이에요. 인물의 변화를 스스로 느꼈습니다. 고집에서 경청으로, 권위에서 협력으로 옮겨가는 과정이 생각보다 자연스러웠어요.
35년의 경험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과 만나 확장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새벽 5시 서재에서 어제의 현장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른 새벽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조용한 시간에 하루를 돌아보고 내일을 계획하는 시간이 소중해졌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천천히 떠오르는 게 보였어요. 노트에 오늘 배운 것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젊은 세대의 디지털 감각, 데이터 활용법, 빠른 의사결정 과정들. 그리고 제가 그들에게 전해준 현장의 경험과 위험 관리 노하우들. 서로 다른 세대의 지식이 만나니 새로운 가능성이 보였어요. 은퇴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퇴장이 아니라 전환이라고 명명하기로 했어요. 일의 방식과 관계를 바꾸는 과정인 거죠. 회사에서 정해준 틀 안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일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단계로 접어든 것 같았습니다. 윤정이가 일어나서 커피를 타주었어요. 당신이 좋아 보인다고 말하더군요. 한동안 풀이 죽어 있더니 요즘 들어 표정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이제는 내가 나를 고용할 차례라고 말이에요. 윤정이도 웃었습니다. 첫 출근길의 설렘이 현재의 조용한 기대와 겹쳤어요. 25살 한도현이 꿈꿨던 미래와는 다르지만 60살 한도현이 만들어갈 내일은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생존을 위한 노동자에서 배움과 나눔의 동행자로 역할이 바뀌는 느낌이었어요. 소라와의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다른 사회적 기업들에서도 자문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가진 35년의 경험이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인 거죠. 서재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셨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의 새로운 하루도 함께 시작되고 있었어요. 퇴직 권고를 받던 날의 모욕감과 허무함은 이제 기억 속 한 페이지가 되었습니다. 35년간 회사 안에서만 바라본 세상을 이제는 밖에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더 넓은 시야, 더 다양한 사람들, 더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무대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장의 서문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으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될 것 같아요. 한도연의 새로운 시작 말이에요.